진짜 별로인 남자 굉장히 많거든요, 세상에는. 그런데 그 남자들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를 믿을지 말지 늘 우리 여자들은 도박을 한다니까요. 근데 제발 그냥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제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남자들이 돈을 안 쓰고 시간도 안 쓰게 되는 그 가성비 여자친구 1편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어지는 오늘 영상에서는 남자들이 돈을 안 쓰고 시간을 안 써도 이 여자는 괜찮아, 그렇게 취급을 해도 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여자들의 입장에서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결론부터 먼저 딱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런 여자들은 스스로가 여성적인 그 나의 매력을 깎아내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남자의 말에 너무 쉽게 휘둘려요.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은 언제나 다툼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다툼이나 갈등 속에서 느끼는 그 서운함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가성비 여친 취급을 당하기도, 그리고 내 남자친구에게 존중을 받기도 하는 게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자친구와 다툰 후에 서운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 대부분의 남자의 말에 휘둘리는 여자들은 여차여차 그냥 대화를 하다 보면 그냥 내가 느낀 이 서운함이 잘못된 거구나, 내가 느끼지 말아야 할 그 서운함을 느꼈구나라고 설득 당해버린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연락이 반나절 정도 늦는 남자친구 때문에 난 서운해진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말을 해요. 자기야, 근데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 이건 좀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 너무해? 내가 반나절 동안 얼마나 바쁘고 치여서 지금 그렇게 쇠가 빠지게 일했는지 몰라서 그래? 네가 서운하다고 느끼는 게 잘못된 거지. 그런데 여기서 이 여자들, 내가 가성비 여친으로 취급당해버리는 여자들은 내가 느낀 감정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느낀 그 서운함은 팩트인데 남자의 말에 여하에 따라서 내 감정이 휘둘린다는 거죠. 물론 이 한 번이 가성비 여친 취급을 당하는 건 분명 아니에요. 하지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쉽다라는 말처럼 내가 느낄 서운함을, 안 될 서운함을 내가 그냥 느낀 거구나, 그냥 미안해 라고 말을 하버리는 순간 그 뒤로는 남자 입장에서 더 자꾸 이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과의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탓하게 되고, 여러분을 가스라이팅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에 대해서 자꾸 맞춰주게 되면서 그냥 어차피 내가 이해해주지 않아도 우리 관계에 문제가 없어지게 되고요, 어차피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 관계는 괜찮아지거든요. 왜? 여러분이 다 알아서 맞춰주니까. 그렇게 덜 이해하고 덜 노력하는 관계가 시작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쏟는 그 노력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돈을 쓰는 데 있어서도, 근데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돈 쓰고 시간 쓸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또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 아니면 게임을 해 하는 순간 그냥 게임을 선택하고 여러분에게는 그냥 달랜다거나 아니면 그냥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어차피 여러분은 좋아해 주니까 그 가성비를 따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여자들의 습관은 어떤 게 있냐면 자존감이 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연애는 자신감이 중요하다, 자존감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자존감이라는 게 대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연애에서 자존감이 왜 중요한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자존감은요, 곧 스스로가 자기 존재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감정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당연히 높게 평가하겠죠. 남자에게 스스로 가성비 여자친구로 만드는 그 여자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굉장히 깎아먹는 여자들이에요. 한번 남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똑같이 예쁘고요, 똑같이 몸매가 좋고, 똑같이 착해요, 그리고 똑같이 능력도 좋아. 그런데 단 차이점이 있다면 A는 자존감이 매우 높고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B는 자존감이 매우 낮고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남자의 입장에서 이 두 여자에게 같은 노력을 했을 때 그 여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들도 이 정답은 답이 뻔히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조금만 덜 노력해줘도 이 B는 만족해 하니까 애초에 내 스스로의 그 가치를 깎아먹고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만 잘해줘도 이 B는 좋아한다고요.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굳이 큰 노력을 사실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잠깐 착각할까봐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런 나에게, 내가 자존감이 낮은 나에게 그렇게 큰 노력을 해줄 수 있는 남자,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마치 내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어떤 회사가 나에게 연봉을 1억을 제시하는 일이 벌어지는 일과 같은 이치예요. 그리고 설령 진짜 100번 양보를 할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남자를 만났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런 남자, 그렇게 자존감 높은 여자한테 안 뺏길 자신 있어요? 내가 봐도 이 남자가 정말 괜찮으면 다른 여자가 봐도 그 남자는 진짜 괜찮을 남자의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런 여자들한테 안 뺏길 자신 있냐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거는 습관이라기보다는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나쁜 남자를 많이 만난 경우가 좀 많아요. 잠깐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는 나쁜 남자를 만났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조금만 잘해주고 나한테 조금만 더 착하게 굴어주면서 진짜 제대로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즉시 내 전남친과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비교되겠죠. 전남친들은 날 가스라이팅하고
진짜 잘해주는 것도 없었고, 와, 정말 장식품처럼 날 달고 다녔었구나. 그것들을 느끼기 시작함과 동시에,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찐이다. 나한테 정말 잘해주네. 나를 정말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네. 그걸 느끼겠죠. 하지만 과연 그 남자가 객관적으로 잘해주는 걸까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내 전남친들이 최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잘해준다라고 내가 느끼는 걸까요?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만 잘해주면요, 이 여자들은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사랑하기 바빠요. 그렇게 남자 입장에선 별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 여자들은 굉장히 고마워하고 만족한다는 거죠. 저는 진짜 이런 여성분들을 보면 많이 답답한 게, 진짜 별로인 남자 굉장히 많거든요, 세상에는. 그런데 그 남자들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를 믿을지 말지, 늘 우리 여자들은 도박을 한다니까요. 근데 제발 그냥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남자를 믿을지 말지 그 전에 일단 내가 나를 채워놓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내가 행복을 느끼는 그 객관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놓으면 그 남자가 날 채워주는지 안 채워주는지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럼 남자를 믿을지 말지 그런 고민을 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다니까요. 이 남자가 나를 잘 채워주면 그냥 만나면 되는 거고, 안 채워줘? 그럼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부터가 나를 못 채우니까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그 연애에 대해서 객관적인 어떤 감정 계산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남자가 계속해서 나한테 가성비 있게 가성비 따지면서 관계를 대하는 모습,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그것들이 분간이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자의 말이 너무 쉽게 휘둘리게 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나부터 채워놓으면은 그 가성비 여자친구가 되는 것들, 그건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방지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냥 끝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남자한테 사랑받는 방법을 먼저 배우시기보다 그냥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방법을 충분히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얌님, 그러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내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가 주체적으로 무언가 시간을 보냈을 때 내가 만족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죽하면 한 가지 그냥 피아노를 치더라도 그냥 피아노 치는 시간이 즐거워야 된다고요. 내가 그냥 가만히 TV 보고 있는 시간이든 넷플릭스를 보든 그 시간 자체가 나는 즐거워야 된다고요. 내가 그냥 할 거 없어서, 할 짓 없어서 그냥 시간을 때우듯 그냥 넷플릭스를 보고 앉아있고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라, 같은 걸 하더라도 내가 후회 없는 삶이라고 느끼도록 나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시간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채워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을 일단 배우시려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채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라는 사람을 채울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남들이 나를 채워주길 바라고 남자한테 내가 사랑받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시간을 그저 시간 보냈다, 그냥 시간 때웠다, 이게 아니라 시간이란 것을 활용해서 나를 좀 채우라고요. 내가 후회하지 않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내 스스로를 뿌듯해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도록. 그게 첫 번째로 되면은,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떤 것을 하면 더 같은 걸 했을 때 더 의미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를 만났을 때 느끼는 즐거움이랑, 그리고 내가 혼자 뭔가 취미를 배울 때의 즐거움, 그 두 가지가 나에겐 둘 다 나를 채운다라는 생각은 일단 들어요. 그 다음에 어떤 거라는 게 나에게 좀 더 가치 있는 삶의 선택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친구를 만나는 게 난 더 즐거운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주체적인 선택과 더불어서 친구를 만나는 시간에 온전히 또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시간이 나에겐 다시 채워지는 시간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 시간들이 하나 둘씩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나의 자존감이라는 거, 내 시간이라는 거,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건 채워져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제가 자존감이 낮은 분들을 위해서 딱 한마디만 해드리면, 제발 유튜브나 책들 같은 거 보면서 자존감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보지 마세요. 자존감 높이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진짜 허구한 날 진짜 100날을 보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 방법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 높아지는 방법을 알면 뭐예요? 내 자존감이 높아지진 않는데 그냥 작은 것부터 변화를 좀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방부터 치워보시고 집 밖에 나가보시고, 내가 그냥 내 환경을 바꾸면서 내가 자존감이 낮았었던 내가 아니라 자존감이 낮은 나에서부터 그 환경을 자꾸 바꿔보려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냥 뭐라도 하셔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미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다 알고 계실걸요? 실행이에요, 실행.